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걸린 호텔 연회장. 한빛 고등학교 졸업 35주년 현수막이 눈에 띈다. 50대 중반의 남녀들이 하나둘 들어서고 있다. 저녁 6시 황금빛 조명이 따뜻하게 공간을 감싸고 있다. 미진이 검은색 정장을 입고 망설이며 입구에 서 있다. 머리를 단정히 올린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가 섞여 있다. 35년 만에 보는 친구들에 대한 설렘과 세월의 무게가 동시에 느껴진다.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다들 어떻게 지냈을까? 그때 연회장 안쪽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온다. 미진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선다. 둥근 테이블들이 배치되어 있고 곳곳에서 옛 동창들이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있다. 30여 년의 세월이 각자의 얼굴에 다른 이야기를 새겨놓았다. 미진이 주변을 둘러보다 한 여성과 눈이 마주친다. 짙은 화장에 몸에 딱 맞는 빨간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50대임에도 불구하고 놀랍도록 젊어 보인다. 미진의 눈이 커진다. 미진이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한다. 경희? 너 경희 맞아? 경희가 환하게 웃으며 미진을 향해 걸어온다. 하이힐 소리가 바닥에 경쾌하게 울린다. 그녀의 걸음걸음마다 자신감이 넘친다. 경희는 한껏 팔을 벌려 미진을 껴안는다. 미진아. 몇 명의 동창들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다. 경희는 자연스럽게 대화의 중심이 되어 있다. 미진은 경희를 신기하게 바라보며 가끔씩 고개를 끄덕인다. 경희야, 너 정말 안 늙었다. 비결이 뭐야? 경희가 살며시 웃으며 말한다. 별거 없어. 그냥 마음을 젊게 먹고 사는 거지. 경희의 눈빛에 씁쓸함이 스친다. 하지만 곧 밝은 미소로 감춘다. 조심스럽게 미진이 묻는다. 경희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테이블이 잠시 조용해진다. 경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한다. 경희는 담담한 척 보이려 애쓰며 대답한다. 이혼했어. 벌써 6년 정도 됐지. 힘들었겠다. 그녀는 별거 아니라는 듯 손을 저으며 말한다. 괜찮아. 오히려 자유롭고 좋아. 동창회가 한창 진행 중이다. 미진과 경희가 조용한 곳으로 나와 둘만의 대화를 나누고 있다. 경희야, 정말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경희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묻는다. 미진아, 너는 어때? 결혼 잘했지? 미진은 시큰둥한 표정이다. 사는 거 다 그렇지 뭐. 난 평범해. 경희가 미진의 표정을 읽으려 애쓰며 다시 묻는다. 남편분은 어떤 분이야? 미진은 짧은 한숨을 쉬며 대답한다. 그 사람? 그냥 공무원이야. 성실하긴 한데. 알잖아 공무원들. 좀 무미건조해. 경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진다.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표정이다. 그리고 몇 주 뒤 편안한 분위기의 거실. 미진과 경희가 소파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다. 커피 테이블 위에는 과자와 차가 놓여 있다. 미진이 뽀로통한 얼굴로 말한다. 우리 남편은 정말. 대화가 안 돼. 어떻게? 경희는 관심 있게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아주 흥미롭다는 표정이다. 집에 오면 피곤하다고 늘 TV만 보고 물어봐도 대답도 성의 없고 나이 들수록 더 심해져. 경희가 미진의 손을 잡는다. 따뜻한 위로의 손길이다. 남자들이 다 그런 것 같아. 내 전 남편도 그랬어. 그래서 이혼했어. 숨 막혀서. 미진은 이런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할 친구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경희는 달랐다. 남들처럼 호강에 겨웠다고 하지 않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해줬다. 남들은 착한 남편이라며 다들 부러워하지만 살아보라지. 그게 가끔은 얼마나 답답한지.
그래도 성실하니까 나밖에 모르고. 그러니 살아. 미진이 웃는다. 경희의 눈빛이 복잡해진다. 일주일 뒤 미진과 경희가 소파에 앉아 보험 서류를 펼쳐놓고 있다. 경희는 전문적인 표정으로 설명하고 있고 미진은 진지하게 듣고 있다. 경희는 서류를 가리키며 말한다. 이걸로 형식 씨 의료보험까지 다 정리됐어. 경희야 정말 고마워. 덕분에 보장도 훨씬 좋아졌네. 너 동창회에서 안 만났음 나 어쩔 뻔했냐. 경희가 서류를 정리하며 잠시 망설이는 표정을 지으며 조심스럽게 말한다. 미진아, 혹시 주변에 보험 필요한 사람 있으면 소개 좀 부탁할게. 당연하지. 우리 언니네 식구들하고 동네 엄마들 다 소개해 줄게. 2주 뒤 가을비가 내리던 날 오후 미진과 경희가 단골 카페에 앉아 있다. 경희의 얼굴이 한결 밝아 보인다. 경희가 활짝 웃으며 미진을 쳐다본다. 미진아, 덕분에 이번 달 실적 정말 좋아졌어. 다행이다. 경희 네가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꼭 도와주고 싶었어. 경희가 미진의 손을 꼭 쥐며 말한다.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정말 든든해. 미진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진다. 경희야, 실은 어제 남편이랑 조금 말 다툼했어. 경희가 눈을 반짝이며 묻는다. 왜? 또 형식 씨가 뭘 했길래? 미진은 쓴 웃음을 지으며 말한다. 아니, 안 하는 게 문제야. 말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경희가 미진을 안아준다. 미진은 그녀의 포옹에서 따뜻한 위로를 느꼈다. 50 넘어서 만난 진정한 우정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금요일 저녁 시간, 미진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다. 현관 초인종이 울린다. 미진이 앞치마를 벗으며 확인한다. 이 시간에 누구지? 문을 열자 경희가 서 있다. 평소보다 화려한 메이크업에 몸에 딱 맞는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다. 액세서리도 평소보다 많이 착용했다. 경희야? 아니 연락도 없이 이 시간에 웬일이야? 근데 오늘 진짜 완전 이쁘네. 경희가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한다. 어디 좀 다녀오는 길이라 차림새가 이러네. 보험 증권 가져다 주려고. 늦은 시간에 미안해. 미진이 경희의 차림새를 다시 한번 훑어본다. 조금 과한 것 같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어서 들어와. 마침 저녁 준비하고 있었는데 같이 먹자 형식 씨도 있는데 괜찮지? 잘됐다. 내가 네 자랑을 얼마나 했는데. 마침내 둘이 만나네. 경희가 들어서며 주변을 둘러본다. 그녀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게 예리하다. 형식은 막 퇴근해서 아직 셔츠 차림이다. 어색한 표정으로 경희에게 말한다. 와이프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경희가 수줍게 살짝 웃으며 형식을 쳐다본다. 경희는 형식의 맞은편에 앉아 있고 미진이 음식을 나르고 있다. 와이프가 경희 씨 정말 미인이라고 하더니 상상 이상이세요. 경희가 얼굴이 발갛게 상기되며 대답한다. 미진이가 그랬어요? 얘는 참 별말을 다 했네. 내가 무슨 미인이야. 경희가 형식을 바라보는 시선이 오래 머문다. 형식도 잠시 경희를 응시한다. 경희는 일하잖아. 얼마나 열심히인데. 자신감도 넘치고 자신을 꾸밀 줄도 알고 내 친구지만 진짜 멋있어. 그 말에 경희가 미진에게 미소를 보내지만 시선은 계속 형식을 향한다. 저녁 식사가 치워지고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술자리를 가지게 된다. 테이블 위에 소주병과 안주가 놓여 있다. 미진이 말한다. 오랜만에 집에서 편하게 마시네. 좋은 친구랑 함께라 술이 너무 잘 들어가 하. 너무 좋다. 경희가 술잔을 들며 말한다. 이런 분위기 정말 좋다. 혼자 살다 보니 경희의 목소리에 외로움이 묻어난다.
형식이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이 부드러워진다. 형식이 위로하듯 말한다. 경희 씨 같은 분이면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경희는 웃으며 말을 잇는다. 좋은 사람은 이미 만났는데 다 유부남이네요. 경희가 형식을 바라보는 시선이 오래 머문다. 형식은 불편함에 시선을 피하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끌리는 듯 그녀를 다시 응시한다. 둘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른다. 형식이 다시 경희에게 시선을 고정한다. 그의 눈빛은 찰나의 흔들림 이후 깊은 고민에 빠진 듯하다. 술자리가 한창이다. 미진이 화장실에 간 사이 거실에는 경희와 형식만 남아있다. 경희가 자연스럽게 오른쪽 다리를 들어 형식 쪽으로 쭉 뻗는다. 경희의 발끝이 식탁 건너편에 앉은 형식의 다리를 슬쩍 쓸어내린다. 형식이 당황하며 몸을 뒤로 젖힌다. 경희 씨. 경희가 천천히 다리를 움직인다. 형식의 얼굴이 점점 빨갛게 달아오른다. 경희가 도발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다리가 좀 저려서요.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난다. 경희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재빠르게 다리를 오므린다. 미진이 화장실에서 나와 거실로 들어선다. 형식이 얼굴을 붉히며 어색하게 고개를 돌린다. 이 상황을 알 리 없는 미진은 형식의 얼굴이 빨개진 것을 보고 묻는다. 뭐 재밌는 얘기라도 했어? 형식이 얼굴이 빨개졌네. 경희가 미진을 바라보며 묘한 미소를 짓는다. 승리자의 여유가 담긴 표정이다. 아, 별거 아니야. 그냥 옛날 네 얘기하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미진이 취기가 올라 잠시 소파에 앉아 있겠다고 했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미진은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움을 느끼며 잠에서 깬다. 다들 어디 갔지? 식탁에는 아무도 없고 안방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린다. 경희가 숨을 헐떡이며 속삭였다. 괜찮아요. 걱정 말아요. 미진이 취해서 안 깰 거예요. 꽤 많이 마셨거든요. 미진의 얼굴에 의아함이 스쳤다. 하지만 취기 때문에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웠다. 여보, 경희야, 거기서 뭐해? 왜 나 안 깨웠어? 미진이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물었다. 안방에서 급하게 옷을 여미는 소리와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후 경희와 형식이 어색하게 거실로 나왔다. 경희의 머리는 살짝 흐트러져 있었고 형식의 셔츠는 약간 구겨져 있었다. 미진은 그들에게 물었다. 거기서 뭐 하셨어요? 형식은 당황하며 더듬거렸다. 아, 저 화장실 가르쳐줬지. 미진은 거실 화장실을 가리켰다. 바로 눈앞에 있는 화장실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화장실이 저기 있는데요? 안방 화장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식은 대답하지 못했다. 경희가 황급히 가방을 챙겼다. 경희는 서둘러 말했다. 미진아, 미안.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이 시간에? 괜찮아? 뭔 일이야? 미진의 순수한 걱정이 담긴 표정에 경희는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아니야, 별거 아니야. 다음에 연락할게. 경희는 그 말을 남기고 현관문을 나섰다. 현관문이 닫히고 미진과 형식이 어색하게 마주보았다. 미진은 혼란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경희가 왜 그러지? 무슨 일 있나? 형식은 시선을 피한 채 대답했다. 글쎄 모르겠네. 미진은 소파에 다시 앉으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경희가 속삭이던 소리가 맴돌았다.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술 때문에 헛것을 들었나 머리가 아파. 형식은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넘겼다는 듯 조용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미진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여보, 진짜 화장실만 가르쳐 준 거지? 형식은 애써 태연하게 대답했다. 응, 당연히 그렇지.
뭐 다른 이유가 있을 게 있나? 일주일 뒤 형식 직장 근처의 한 카페 구석자리에 경희가 앉아 있다. 평소보다 진한 화장에 몸매가 드러나는 블라우스를 입고 있다. 형식이 들어선다. 주변을 둘러보며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형식은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한다. 갑자기 연락하셔서 놀랐어요. 경희는 꿈꾸는 듯한 표정으로 미소 지으며 말한다. 그날 이후로 형식 씨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형식이 불편해하며 시선을 피한다. 경희는 그런 형식을 유심히 관찰한다. 경희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짓는다. 형식 씨 그거 알아요? 미진이가 얘기 많이 했거든요. 형식 씨에 대해서. 무슨 얘기요? 경희가 깊은 한숨을 쉰다. 미진이가 형식 씨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아세요? 형식이 미간을 찌푸린다. 무시한다니요. 맨날 재미없다고, 대화가 안 된다고, 심지어 다른 남자들 보면서 비교하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형식은 대답 대신 커피잔을 내려다보며 잠시 생각에 잠긴다. 경희가 말한 미진의 불평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다. 그는 지금까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아내의 차가움이 정말 존재했을지 모른다고 의심하기 시작한다. 형식의 얼굴이 굳어간다. 상처받은 기색이 역력하다. 경희는 형식 쪽으로 가까이 몸을 기울이며 말한다. 저는 그 말 들을 때마다 화가 났어요. 형식 씨 같은 분을 왜 몰라보는지. 형식의 마음이 순간 복잡하다. 그런 말을 했다고요? 더 심한 말도 많았어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고. 형식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멍하니 앉아 있다. 경희가 만족스러운 듯 연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반응을 지켜본다. 2주 후 다른 카페에 경희와 형식이 마주 앉아 있다. 형식의 표정이 이전보다 어두워져 있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을 알고 나니 미진이를 쳐다보기가 어색하고 집에 있는 것도 마음이 불편해서 힘들어요. 경희는 형식이 안쓰럽다는 표정을 짓는다. 그럴 만도 하죠. 미진이가 형식 씨 마음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경희가 형식의 손을 살짝 만진다. 형식이 움찔하지만 뿌리치지는 않는다. 형식은 경희의 손길이 부드럽다고 느낀다. 아내는 더 이상 형식을 그런 식으로 만지지 않는다. 형식 씨는 정말 좋은 분인데 미진이는 그걸 모르고 있어요. 형식이 경희를 멍하니 바라본다. 그의 눈빛에 한순간 쓸쓸함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이 스친다. 경희는 그 찰나의 변화를 놓치지 않고 형식의 옆자리로 가서 앉는다. 그리고 그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머리를 기대자 형식은 경희를 말없이 바라본다. 외로움과 상처받은 마음이 그의 판단력을 흐리고 있었다. 경희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자연스럽게 묻는다. 오늘 제 집에서 편하게 얘기할까요? 형식이 망설인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다. 이성과 욕망 사이의 갈등은 이미 끝난 듯 보였다. 아늑하게 꾸며진 원룸. 은은한 조명과 향초가 분위기를 만든다. 경희가 와인을 따르고 있다. 경희가 웃는다. 이런 분위기에서 대화하니까 더 편하네요. 형식은 어색하게 주변을 둘러본다. 그러게요. 경희가 형식 옆에 바짝 앉는다. 형식이 긴장한다. 경희가 형식의 손을 스치듯 잡으며 속삭인다. 형식 씨, 언제부터 이렇게 외로우셨어요? 그는 순간 숨을 들이쉰다. 그의 몸이 뻣뻣하게 굳는다. 외롭다니요? 그의 눈빛이 흔들린다.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이미 경희의 손길과 질문에 마음이 동요하고 있었다. 경희는 두 손을 형식의 어깨에 올리며 말한다. 눈에 다 보여요. 얼마나 힘드셨는지. 경희가 형식에게 더 가까이 다가온다. 형식의 호흡이 거칠어진다.
형식이 경희를 살짝 밀어내며 말한다. 경희 씨. 이러시면 미진이는 형식 씨를 이해 못해요. 하지만 저는 달라요. 미진이한테는 말 안 할 거예요. 이건 지금부터 우리 사이의 비밀이에요. 경희가 형식의 목에 입을 맞춘다. 형식이 저항하려다 멈춘다. 30분 후 두 사람은 경희의 원룸 침대에 누워 있다. 형식이 죄책감에 찬 표정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 내가 뭘 한 거지? 경희가 형식을 다독거린다. 괜찮아요. 이제 우리 사이잖아요. 형식이 서둘러 일어나며 말한다.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경희가 형식을 붙잡는다. 형식 씨, 미진이한테 돌아가서 뭐 할 거예요? 형식 씨를 무시하는 사람한테? 서로 사랑도 없으면서 그 관계가 뭐가 의미가 있어요? 미진이가 형식 씨 언제 이렇게 안아준 적 있어요? 남자로 대해준 적 있냐고요? 형식이 대답하지 못한다. 경희가 승리의 미소를 짓는다. 저는 형식 씨를 정말 이해해요. 앞으로도 계속 만나요. 형식이 고개를 숙인다. 죄책감과 유혹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다. 며칠 후 경희와 형식이 호텔 라운지에 앉아 있다. 형식의 표정이 여전히 불편해 보인다. 형식이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한다. 경희 씨, 우리 이제 그만 만나는 게. 미진이가 형식을 말을 막는다. 형식 씨, 미진이가 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형식이 긴장한다. 형식 씨랑 사는 게 지겹다고 이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더 이상 남자로 안 느껴진대요. 다른 남자들은 얼마나 로맨틱한데 형식 씨는 경희는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한다.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요? 형식이 당황한다. 저도 듣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형식 씨한테 말하기도 망설여졌고 형식의 얼굴이 굳어진다. 경희가 그의 분노를 부추기고 있다. 경희가 형식의 머리를 귀를 쓰다듬으며 말한다. 그녀의 손끝에 형식의 귓볼이 닿는다. 형식은 순간 형식 씨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저처럼 형식 씨를 진짜 이해하는 사람한테서요. 형식이 경희를 바라본다. 상처와 외로움이 그를 경희 쪽으로 이끈다. 경희의 계획대로 형식은 점점 그녀의 말에 휘둘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죄책감과 혼란이 자리하고 있었다. 경희는 그것마저 자신의 무기로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미진이 청소를 하고 있다. 휴대폰 알람이 울린다. 경희에게서 온 문자다. 미진이 휴대폰을 확인한다. 경희의 메시지가 화면에 뜬다. 미안, 실수로 보냈어. 유유, 지우고 보지 마. 미진은 의아해하며 말한다. 뭘 실수로 보냈다는 거지? 미진이 첨부된 사진을 연다. 화면 속에는 경희와 형식이 침대에서 포옹하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인다. 미진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진다.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떨어진다. 미진의 숨이 가빠진다. 이게 뭐지? 미진이 무릎에서 힘이 빠져 바닥에 주저앉는다. 온몸이 떨린다. 그날 경희가 집에 왔던 날의 퍼즐이 그제야 맞춰진다. 헐떡이던 숨소리, 경희의 비밀스러운 속삭임, 구겨진 옷을 추스리며 방에서 나오던 그 당황하던 얼굴들. 같은 날 저녁 현관. 형식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선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한다. 형식이 조심스럽게 미진을 부른다. 여보, 나왔어. 미진이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고 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빨갛게 부어 있다. 형식이 당황하며 묻는다. 왜 그래? 미진이 휴대폰을 형식에게 던진다. 화면에 사진이 그대로 떠 있다. 미진의 목소리가 떨린다. 이게 뭐예요? 형식이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한다. 휴대폰을 떨어뜨린다. 이건
미진이 일어서며 소리치듯 말한다. 아무것도 아니었다고요? 화장실 가르쳐 준 것뿐이었다고요? 미진아, 잠깐 내 말 좀 들어봐. 형식의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하다. 들어요? 뭘 더 들어요? 사진이 다 나와 있는데? 그날은 정말 실수였어. 술도 마시고. 미진은 비웃는다. 실수? 한 번이 실수면 이건 뭐예요? 계속 만나온 거 아니에요? 형식이 대답하지 못한다. 죄책감으로 고개를 숙인다. 떨리는 목소리로 미진이 말한다. 30년. 30년을 믿고 살아왔는데. 미진아,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었어. 미진이 차갑게 웃는다. 의미 없다고요? 그 의미 없는 일로 우리 30년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미진이 소파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린다. 미진은 지금 이 상황이 절망스럽다. 나한테 뭐가 부족했어요? 뭐가 그렇게 불만이었어요? 형식이 고개를 젓는다. 아니야. 너한테는 불만이 없었어. 정말로. 그럼 왜? 그것도 하필 경이랑. 그냥 경희 씨가 자꾸 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미진이 묻는다. 내 얘기를요? 무슨 얘기를? 경희 씨가 너가 나한테 불만이 많다고, 남자로도 안 느껴지고 이혼하고 싶어 한다고. 미진의 표정이 경악으로 변한다. 미진은 큰 충격을 받았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경희한테? 그 여자가 우리를 이간질한 거예요. 알겠어요? 미진은 울부짖는다. 미진이 형식을 바라본다. 그 눈빛에는 사랑과 증오가 동시에 존재한다. 형식 씨, 당분간 시간을 가져요. 형식이 절망한 듯한 표정이다. 미진아, 나가주세요. 지금 당장. 안방에서 형식이 여행 가방에 옷을 넣고 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접어지지 않는다. 셔츠를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한다. 미진이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본다. 미진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형식이 돌아보며 미진과 눈을 마주친다. 그의 입술이 떨리며 무언가 말하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미진이 고개를 돌린다. 형식이 가방을 들고 거실로 나온다. 발걸음이 무겁다. 현관문 앞에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본다. 미진이 등을 돌리고 서 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린다. 형식이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는다. 작은 한숨이 새어나온다. 현관문이 조용히 닫힌다. 미진이 홀로 남겨진 거실에서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는다. 그녀의 어깨가 격하게 흔들리며 소리 없는 오열이 시작된다. 경희의 치밀한 계획이 성공했다. 하지만 그 성공의 대가는 두 사람의 30년 결혼 생활이었다. 경희가 거실에 앉아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다. 형식에게 보낸 문자들이 모두 읽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둘이 틀림없이 심하게 싸운 것 같네. 그럼 더 일이 쉽게 풀리겠는걸. 경희의 입꼬리가 서서히 올라간다. 오랫동안 참고 있던 진짜 감정이 스며나오기 시작한다. 그녀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본다. 승리자의 미소가 입가에 걸려 있다. 이제 진짜 미진이 가진 것들을 뺏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가 오랜 시간 꿈꿔온 것들이었다. 화면이 흐려지며 2년 전 동창의 장면이 떠오른다. 경희가 연회장 한쪽에서 미진을 바라보고 있다. 미진이 다른 동창들과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 수수한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얼굴에는 평안함과 만족감이 흘러넘친다. 경희는 미진과 다른 동창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었다. 착한 남편에 잘 자란 아이들. 다 가졌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씁쓸한 와인 한 모금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다. 미진은 늘 그랬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예쁘장한 얼굴에 착한 성품으로 모두에게 사랑받았다. 특별히 노력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성적은 늘 경희보다 우수했다. 교내 합창 대회에서는 독창을 맡았고 체육 시간엔 선생님의 칭찬을 독차지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같은 반이었지만 경희는 한 번도 눈에 띈 적 없는 학생이었다. 그녀는 밤늦도록 책상에 앉아 공부했고 쉬는 시간에도 문제집을 놓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미진의 그림자 속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미진은 경희가 그토록 바라던 모든 것을 너무나 쉽게 얻는 것처럼 보였다. 그것이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미진을 향한 열등감의 씨앗이 되었다. 35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자신은 이혼 후 아이도 없이 경제적으로도 힘이 들어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는데 미진은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듬직한 남편과 잘 자란 아이들을 뒀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가진 행복이 아무것도 아닌 양 시큰둥하게 말했다. 그 평온함에 무심한 듯한 태도가 경희의 심장을 갉아먹는 듯했다. 그녀의 손이 와인잔을 꽉 쥐었다. 와인잔 위로 질투심이 파도처럼 치솟아 올랐다. 다시 현재의 경희는 원룸 한쪽, 그녀는 소파에 앉아 미진과의 대화를 곱씹었다. 형식이가 무심해서, 재미없어서, 미진의 불평들이 귓가에 맴돌자 경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서성였다. 분노가 가슴을 짓눌렀다. 감사할 줄도 모르면서 그런 좋은 남편을 두고 그녀의 눈에 벽에 걸린 거울이 들어왔다. 거울 속에는 혼자 사는 외로운 여자의 초라한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나는 뭐가 부족해서? 왜 나만 불행한데? 경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 슬픔은 이내 차가운 분노로 변했다. 미진이는 그런 평화로운 삶을 가질 자격이 없어. 경희가 휴대폰을 들고 형식에게 문자를 보낸다. 화면에 형식 씨 연락 안 되네요. 걱정돼요. 라는 메시지가 보인다. 시간이 지나도 답장이 오지 않는다. 경희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왜 답장을 안 해? 경희가 전화를 건다. 이 번호는 현재 통화할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온다. 차단? 나를 차단했다고? 경희가 휴대폰을 던진다.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울린다. 감히 나를? 경희가 다른 번호로 형식에게 문자를 보낸다. 형식 씨, 저 경희예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요. 미진이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이니까 한 번만 만나주세요. 잠시 후 답장이 온다. 어디서요? 경희의 한쪽 입꼬리가 실룩거린다 역시. 착한 남자들은 이런 거에 약하지. 경희가 거울 앞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화장을 고친다. 다른 때보다 화장에 더 정성을 들인다. 한적한 맥주집 앞. 형식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다. 얼굴이 수척해 보이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다. 경희가 나타난다. 평소보다 단정한 옷차림이지만 눈빛은 예리하다. 경희 씨, 미진이에 대해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경희는 차분하게 대답한다. 들어가서 얘기해요. 두 사람이 맥주집으로 들어간다. 형식의 어깨가 무겁게 처져 있다. 구석 자리에 앉은 두 사람. 형식이 맥주를 마시며 괴로워한다. 형식이 인상을 찌푸리며 묻는다. 무슨 할 말이에요? 경희는 최대한 형식의 반응을 살피며 조심히 묻는다. 많이 힘드시죠? 당연히 힘들죠. 30년 결혼 생활이 끝나가는데. 형식이 고개를 푹 숙이며 대답했다. 순간 경희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다. 하지만 금세 동정하는 표정으로 바뀐다. 형식 씨 잘못이 아니에요. 내 잘못이죠. 내가 바보같이 넘어갔으니까. 형식은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질 것 같은 목소리다. 그런데 이건 경희 씨랑 할 얘기가 아닌 것 같네요.
경희가 형식 앞에서 눈물을 글썽인다. 완벽한 연기다. 형식 씨, 저도 정말 힘들었어요. 저 때문에 두 사람이 오해가 생겨서 저도 사과하고 싶은데 미진이가 제 전화는 받아주지도 않고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녀의 눈물에 형식은 괜히 경희에게 미안해진다. 경희 씨, 저는 이혼하고 나서 정말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미진이를 만나고 정말 좋은 친구를 다시 얻게 돼서 행복했는데 형식이 미진이 이야기가 나오자 불편해하며 몸을 뒤로 젖힌다. 경희가 그런 그를 유심히 관찰한다. 경희가 말을 이어간다. 미진이가 저를 미워하니 이젠 세상에 나를 사랑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경희가 형식의 잔에 맥주를 계속 따른다. 자신의 잔은 입에만 대고 거의 마시지 않는다. 형식은 갑작스런 경희의 울먹임에 당황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경희는 흐느끼기 시작한다. 아니에요. 나이도 이제 많고 혼자 늙어갈 생각하면 형식이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신다. 경희의 연기에 속아 그녀를 위로하려 한다. 1시간 뒤 형식이 완전히 취해 있다. 혀가 꼬이고 눈이 풀려 있다. 여자가 주는 술을 다 받아 마셔서 형식은 많이 취했다. 경희 씨,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경희가 형식을 바라본다. 냉정하게 계산하는 눈빛이다. 경희가 눈물을 닦는 척하며 말한다. 형식 씨,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형식이 비틀거리며 일어선다. 아니에요. 택시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이 상태로는 너무 취해서 제가 그냥 보내기 불안해서 그래요. 경희가 형식을 부축해서 일으킨다. 형식이 완전히 그녀에게 의존하고 있다. 경희가 형식을 조수석에 태운다. 형식이 시트에 기대어 눈을 감는다. 경희가 형식의 주머니를 뒤져 휴대폰을 꺼낸다. 자신의 가방에 숨긴다. 이제 도망갈 수 없어. 경희가 운전대를 잡자 그녀의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차는 시내와 반대 방향으로 향했고 어두운 국도 위를 질주하기 시작했다. 지나가는 차량은 거의 없었다.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지나는 규칙적인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경희는 차갑고 단호한 표정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잠시 뒤 형식이 눈을 떠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상황을 파악하려 애쓴다. 형식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다. 경희 씨 여기 어디예요? 이쪽은 제가 사는 방향이 아닌데. 경희는 그를 보지 않고 대답했다. 곧 도착해요. 형식은 점점 커지는 불안감에 눈이 휘둥그레진 소리쳤다.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당장 차 돌려요. 경희는 차갑고 섬뜩한 웃음을 터뜨렸다. 어딜 가긴요? 다 아시잖아요. 이게 형식 씨가 원한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를 따라 나선 거잖아요. 형식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내가 원했다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어서 차 돌려요. 형식이 운전대를 잡아채려 했다. 경희는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고 두 사람의 손이 운전대를 두고 격렬하게 싸웠다. 차는 좌우로 위험하게 흔들렸다. 경희는 소리쳤다. 놓으세요. 제가 운전하고 있다고요. 형식은 외쳤다. 집에 갈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두 사람이 운전대를 두고 몸싸움을 벌이던 중 차가 갑자기 왼쪽으로 꺾였다. 그들 앞에 전봇대가 보였다. 두 사람의 눈이 동시에 공포에 질려 커졌다. 형식과 경희는 동시에 비명을 질렀다. 아! 굉음과 함께 차가 전봇대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엄청난 충격음과 함께 유리가 산산조각 나고 찌그러진 쇳덩어리가 충격음을 냈다. 그리고는 정적이 흘렀다. 차 안에는 더 이상 움직임이 없었다.
장례식장 복도, 형식과 경희의 빈소가 나란히 놓여 있다. 조문객들이 수군거리며 지나간다. 뭐야,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였대. 죽은 여자가 남자 마누라 동창이었다는데. 여자만 불쌍하지 뭐야? 남편 빼앗긴 사람 말이야. 둘이 그 짓하고 집에 오다 사고 났다네. 조문객들이 고개를 저으며 말한다. 아이고, 말세다 말세야. 미진이 검은 상복을 입고 형식의 빈소 앞에 서 있다. 그녀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때로는 인생의 불행이 의도하지 않은 곳에서 불현듯 우리를 덮치고 작은 실수가 거대한 돌팔매가 되어 우리를 강하게 내리칠 때도 있습니다. 형식의 잘못에 비해 그의 죽음은 너무 가혹한 대가였을까요? 그의 불행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경희는 왜 끝없는 열등감으로 자신을 파멸시켰을까요? 인생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미로와 같습니다. 누구에게도 죄가 있어서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닐 테니까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